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금능위 박영효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개화당의 김옥균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옥균은 1851년 철종 2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서 안동 김씨 김병태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육촌 형제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갔으며 아버지가 강릉군수 시절 과거 합격을 위해 주로 강릉의 송담서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문과 알성 시인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한 이후 박규수, 역관 오경석, 의원 유홍기, 승려 이동인 등을 만나 개화 사상을 배우고 고종의 매제 박영효와 서재필과도 친구가 되어 이무군란 이후 3차 수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17만 원의 차관을 받아 한성순보를 발행했습니다. 1884년 김옥균은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등과 우정총국개국 축하연에 불을 내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후 스스로 호조 참판의 자리에 올라 개혁안을 공표했지만 창덕궁의 원세계의 청나라군 1500여 명이 들이닥쳐 그의 개혁은 3일천하로 끝났습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가 뒤에서 지원 약속을 했지만 지원된 일본군은 청군에 비해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정변 실패 후 급히 몸을 피한 개화파들은 일본 국적선 치토세마루에 올라 일본으로 도주해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변에 적극 가담한 김옥균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모두 연좌제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친아버지 김병태는 정변 한 달 뒤인 1885년 1월 체포되어 천안옥사에서 10년간 도격하다가 고종의 명에 따라 1894년 73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동생 김각균 역시 감옥에서 옥사하고 어머니는 음독자살했습니다. 여동생 김규는 죽은 것으로 위장해 겨우 몸만 피한 뒤 지방을 떠돌다 서천군 판교에서 1941년 사망했으며 김옥균의 딸은 살아남았으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양아버지 김병기는 김옥균을 파양해 연을 끊는 형식을 취해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지만 수감된 지 7년 만에 옥사했습니다. 이때 살아남기 위해 안동 김씨문중은 균자 학렬을 전부 규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은 이와타 슈사쿠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며 일본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역적인 김옥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입원이나 송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역관인 지운영을 몰래 일본으로 보내 김옥균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으나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했고 지운영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조선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청일 양국은 김옥균의 신변 문제로 계속 부딪혔고 일본 정부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김옥균을 낙도로 보냈습니다. 이 시기부터 김옥균은 난잡한 여성관계와 유흥에 빠졌습니다. 이때 동지이자 절친한 후배 박영효는 김옥균을 보고 사람이 변했다며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김옥균이 일본 망명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조선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암살 시도를 피하기 위한 일본인 친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옥균은 1894년 당시 주일청 국공사인 이홍장의 양자 이경방의 설득에 따라 청나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힘을 합해 서양의 침략에 맞서자는 사마주의를 이홍장에게 설파하려는 의도였지만 회동약속 하루 전날 상하이 동아양행 호텔에서 오후 2시에 낮잠을 자던 김옥균은 수구당 민영소가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당하였습니다. 김옥균은 프랑스 유학파이자 갑신정변 때 죽은 동지 홍영식의 친척인 홍종우를 의심하지 않고 곁에 두었습니다. 암살 직전 김옥균은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자치통감을 읽고 있었으며 홍종우가 꺼내 쏜 권총 3발을 맞고 절명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홍종우는 암살 직후 도주하다가 출동한 청국경찰에 체포되지만 조선과 청정부 간의 협의로 김옥균의 시신과 함께 국내 송환되어 포상을 받고 공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김옥균의 시신은 1894년 조선으로 송환되어 양화진 백사장에서 거열형을 받고 찢어진 후 효수되었으며 시신의 나머지는 발가벗겨 칼질을 한 다음 옆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의 잔혹한 처리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반역죄의 소급 적용을 정조 때부터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옥균의 사지를 찍고 목을 효수한 것은 이미 조선의 실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옥균에게 맺힌 게 많았던 조선 조정의 보수파 관료와 민시척족들은 대명률의 역도는 능지처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고종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식자층의 반발과 김옥균의 시신을 부관 참시한다는 소식을 그들은 각국 외교관들이 곧바로 조선 정부의 시신 훼손 불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조선 정부가 시신 도착 하루 만인 14일 밤 오후 9시 양화진으로 형집행인들을 보내 김옥균 시신을 훼손한 뒤였습니다. 나중에 김옥균의 머리는 어느 일본인이 수습해 도쿄의 한 절에 묻고 절 뒤뜰에 비석을 세웠으며 도쿄의 아오야마 공원묘지에도 김옥균의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무덤은 김옥균의 양자 김영진이 머리카락만 가지고 와서 따로 묻은 것이며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 자락에도 1914년 아오야마 외인묘지에서 그의 옷과 머리카락을 이장하여 부인 유씨와 합장한 유허가 존재합니다. 김옥균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합니다. 당시 조선 전국에 비추어 선구자적으로 시세를 파악했던 개화사상가로서의 면모와 청인애정, 간섭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부를 건설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던 갑신정변의 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으며 일본을 맹신하고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나 민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일본의 지원이 떨어지자 청나라의 반격으로 정변을 실패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개화당 김옥균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윤치호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